당시 46살이었던 구정군 씨. 지독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네? 지금 이건 버거시병이라 언제부터요? 좀 3년 전부터. 안녕하세요. 3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3년 전부터요? 예, 그때 댕겨도 병원에 가도 뭐 치료 방법이 없고요. 또 대학병원에 가서 절단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혈액순환 담배로 인해 말씀하시죠. 한배롭게 핀단 말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요. 사고랑 구정군 씨가 수소문 끝에 만난 사람은 김경찬. 비극과 비방에 관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손가락 마디는 이미 그 뼈가 드러났기 때문에 병원에서 절단을 하는 게 맞거든요. 고집지하지 말고 병원에서 우리가 도움 받을 거는 병원에서 도움 받고, 그렇죠. 또 안 되는 거는 또 자연의 도움을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구정군 씨의 병명은 많습니다. 심근경색, 손과 다리가 썩어가는 버겁병, 그리고 당뇨. 3달 후 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종합병원입니다. 전화를 안 그래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고 어떠세요? 좀? 아니 수만 확인이 했는데 이게 이게 탈출이 심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손가락 봐봐요. 여기 올라가. 잘랐어요. 지금 자른 게 어디예요? 이거 여기? 유난히 안 짧아 보여요? 그때 까맸던 거? 네, 근데 지금 소독을 안 했대요. 다른데 또 이렇게 뭐 긁어냈어요. 새끼손가락 이거 하고 좀. 양쪽 다 긁어내고요. 짧아진 손가락들. 아픔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구정군 씨는 어떻게 지낼까? 이거 이런 거는 뭐 삼촌이 문에 찡겨서 그래. 손톱이 지금 이런 거고. 일하시는 데는 전 지장은 없어요. 일은 못해요. 아, 일은 안 하시고. 여기는 손톱이 나네. 그 손톱이 나네 그러지. 나도 처음 봤네. 희한하네. 근데 이게 잘랐는데도 이 틈새로 손톱이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기 손톱이 나네. 의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그랬거든요. 1년마다 3cm씩 썩어 들어간다고. 그게 이제 두려웠는데 지금 한 2년이 넘었는데 뭐 그에 대해서 아프고 뭐 썩고 이런 건 하나도 없죠. 지금 보니까 다 나았는데? 예, 다행한 거는 더 이상 발병은 안 하고 고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피켈 그거를 먹어가지고 균이 나간 것 같아요. 균이 몸에 살아서 계속 다닌다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다닌 데마다 이제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 얘기는. 처음에 그랬을 때가 여기 아니가? 새끼발가락. 지금 괜찮으시네? 붓기도 없고. 예. 이뭐 집안에서 이렇게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어요? 새끼발가락은 지금. 그게 옛날에 이거 아프고 계산될 때는 타이트하면 다. 계속 양말 두꺼운 거 신고 그랬지. 그럼 추우니까. 구정군 씨의 병이 사라진 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딸 나영이. 매일 전에는 만질 수도 없었던 아빠의 손을 주무릅니다. 많이 아빠가 있는 만큼 엄청 많이 좋아요. 바쁜 아빠 보면 어땠어요? 슬펐어요. 뭔가가 볼 때마다 아프니까 걱정해주고 많이 했으니까 지금이 다 나았으니까 이제 마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조금 더 도와줄 거예요. 한 젊은이가 다리에 부목을 대고 걷고 있습니다. 뭔가 심하게 불편해 보입니다. 이 진물이 그냥 진물이 나온 게 아니라 악취성 냄새가 심하고. 그 진물이 나오면서 그걸 이제 닦아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녹아내리더니 그 살 일부 그 살이 상처가 낫지를 않고 점점 까맣게 변화가 그런 거 약도 계속 바르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전 처음에 그 막 상처도 나중에 딱 찢어지잖아요. 나 그런 건 줄 알았어 처음에. 네, 지금 부목을 뗍니다. 어떤 상처가 이 젊은이를 괴롭히고 있을까? 겹겹이 덧댄 붕대를 벗겨나갑니다. 그리고 나온 발가락은 썩고 있었습니다. 소위 버겁병. 나머지 발가락 그림자가 되고 괜찮아요. 펴지가. 지금 대학병원 가서 혈관 조형도 해봐야 되고 다양한 검사를 해보고
피부 이식이나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돈이 어딨고 또 당장 다가오는 방세 내야지, 이자 내야지, 뭐 내야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유튜브로 그냥 버거스명 이런 거 찾아보다가 PD님 예전에 방송한 거 보고 네. 무조건 갔어 그게. 예, 그냥 친구한테 차를 빌려가지고 전화번호 받는다고. 이게 사실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보물처럼 다루더라고. 뱀독을 법제화시켜 만든 비방을 소중하게 바릅니다. 가지고 아파도 발라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일단은 주변부 먼저 발라가지고 응. 차 나가면서 통증 줄어들면 그 다음에 바르래요? 예,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그냥 완전 살이 천천히. 그 쏘고서 어떻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좀 어때요? 지금 좀 눈에 이게 상처 부분 변화가 있고요. 썩는 것이 멈추고 새 살이 돋아났습니다.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와 진짜 많이 났네. 발에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 설날 때부터 이거 안 하게 됐거든요. 그냥 슬리퍼 정도는 신을 수 있게 해가지고. 새 살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뭐 잘 걷네. 예? 그때 막 엄지 사실 그때도 엄지 쪽에 통증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희한하게 걸었잖아. 예. 이제 뭐 좀 있으면 뛰어다니겠는데. 그래야죠. 아름다운 중년의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손과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 버거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치료약이 없는 버거병. 아파서 막 바르는 건 아니야. 하도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수족을 자르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종합병원마다 다 다녔는데도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버것이 BK 김 소장만이 이걸 치료해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분의 제안을 받고 이걸 소독 치료를 해서 결과는 이렇게 다리 안 자르고 나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BK 김 소장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빨리 근대화해서 좀 더 많은 우리 환자들이 그 약을 쓰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알려지고 그런 환경을 나라에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신 씨는 매일 조금씩 비방을 바릅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마시죠. 그리고 또 다른 노란 액체를 마십니다. 김경찬 소장이 만든 또 다른 비방입니다. 제가 준서가 제일 아플 때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가 애미가 돼갖고 아픈 새끼 저렇게 해놓고서는 직장 생활 한다고 엄청 막 엄마가 되게 많이 반대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직장 생활 하는 목적이 애 그냥 몸에 좋은 거라도 마음껏 먹여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막 올라왔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농가진이 전체로 와갖고 지금 얼굴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데 다 엄청 심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된 아토피와 이어진 농가진. 준서는 가려움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옆에서 속수무책으로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그러다 김경찬 소장을 만난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해지기 시작한 피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갑옷 입은 것처럼 다 전체가 거칠거칠했었어요.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들어줄까? 이렇게? 준서가 여기 들어봐. 입어볼래?
요런 데가 지금 이런 데가 아토피가 아직까지 요런 데가 좀 남아있는. 무엇보다 준서가 웃기 시작했다는 것이 부모로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준서야. 그대로 멈춰라. 준서가 매일 먹는 것이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BK2 먹이신 거예요? 네네. 많이도 아니에요. 어른들은 거의 소주잔으로 3분의 2 정도 먹이라는데 애기들은 한 요 정도 먹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약이 엄청 쓰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너무 잘 먹어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준서야, 약 안 써? 준서야, 예. 약 먹을만해? 예. 괜찮아. 어머니만 나오면 돼. 가족에게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언제 봐! 2013년 이후 수천 명이 김경찬 소장의 비방으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모르고 없는 것을 찾아내고 알려고 하지 말고 알고 있고 씹은 것에서 큰 답을 얻으려고 해야 큰 답이 나옵니다. BK는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하고 가장 가까이 접해야 안 왔습니까? 예를 들자면 뱀. 인간과 가장 가까이 지내온 뱀이 어떻게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인간은 뱀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어온 것일까? 다른 동물과 달리 뱀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경찬 소장은 너무나 쉽게 뱀을 발견합니다. 한번 봐봐요. 이 우리나라에 두 번째 나는 까치살모사. 뱀이네요. 까치살모사. 이거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이 햇빛 보러 나왔는데 까치살모사, 강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먹고 햇볕을 보러 나왔다 잡혔습니다. 요거는 앞전에 소개한 바 있는 7.4. 7.4에 물리면 7발자국도 못 가서 사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꼬리 뜨는 거 봤지요? 뱀은 진화를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마비시키고 조직을 파괴하는 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썩났다 이 말입니다. 턱 밑에 감춰진 독샘에서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나가다 못 탔었다. 네, 잠깐 볼게. 가만히 계세요. 요 지금 빵을 하려는 거 보이지요? 김경찬 소장은 뱀독을 중화시켜 뱀이 가지고 있는 재생 능력을 최대한 끌어낸다고 합니다. 잘 놨을거요. 시간이 지나면서 화상의 상처는 아물어갑니다. 2달이 넘자 피부가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의 문장에는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하루를 보내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뱀독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 국제독성학회. 뱀독이 약의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치료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뱀독은 혈관과 신경계통의 주요한 약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말 전문 수의학 박사인 김갑수 씨는 말을 이용해 뱀독의 해독제를 만들다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번 정도, 3번 정도 이제 그 독소를 집어넣어서 체열을 하고 독소를 집어넣어서 체열을 하고 하던 과정에서 그 말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그 질병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를 이제 관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환자로 들어오는 말들, 저희는 이제 입원 병원이니까 말이 한 30마리 정도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었으니까 입원하는 말들한테 제가 다른 거를 사용하지 않고 뱀 독을 이제 타임 릴리즈 방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주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이제 뭐 관절염이라든가 뭐 일반적인 뭐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아주 쉬운 예로 그 한 말은, 제가 치료했던 말은 초음파상으로는 이제 대장에 혹은 대장에 이제 혹이 암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뱀독 주사 한 4주 정도 후에 그게 없어져 버려요. 뱀독을 이용한 의학적 치료는 암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깁사는 뱀독으로 고혈압 치료제를 만들어 연간 1조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주 모나시 대학 약대는 살무사의 독 성분이 혈관 수축 작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뱀독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약을 개발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뱀독 성분 중 K49P120이 치매 촉진 물질의 활동을 늦춘 것입니다. 저명한 하버드대 신경학자인 고 리차드 타일러 교수는 뱀독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파킨슨병 치료에 뱀의 신경독을 이용한 실험을 했습니다. 뱀독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은 PLA2, SVSP 등 30여 개의 군이 줄을 이루고 100여 개의 활성 물질들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뱀독에 대한 치료 목적의 연구는 어떤 생리 활성 물질이 어떤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정 질병에 대해서 특정 단백질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 팀이나 뭐 이런 팀들은 그 신테틱 펩타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펩타이드, 그 뱀 독에서 나오는 뱀독이나 뭐 전갈독이나 다양한 독에서 나오는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펩타이드를 염기 서열을 분리해가지고 그 펩타이드를 가지고 뭐 DNA를 조합을 해서 미생물에다가 접종을 해가지고 생산하는 소위 말하는 신테틱 펩타이드를 생산을 해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시장이 뱀독 자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네이처지는 뱀독의 화학 성분과 의학적 잠재력이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던 뱀이 어떻게 약으로 변신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분석합니다. 특히 뱀독의 주요 성분인 포스폴리파제 A2는 하버드대 등 각급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생리 활성 물질입니다. 포스포리파제 A2는 뱀한테도 들어있고요, 우리 몸 췌장에도 들어있어요. 그 포스포리파제 A2가 분비가 되면요, 이 세포막이죠. 그걸 분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세포를 제거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 몸은요,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 만들고 싶어도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걸 부순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여유 공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든다, 그러면 아마 종양이라든지 뭐 고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수는 게 먼저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수는 과정도 쉬운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그 김경찬 소장이 만든 그 진짜 도포하는, 뱀독으로 만든 도포하는 그걸 보면 네. 소위 썩는 것,
이런 세포나 살이 썩어가지고 있는 거, 네. 아토피 포함해가지고 예. 버거시 뭐 그다음에 버거시병. 예예 버거시병하고 당뇨발 해가지고 썩어 없어지는 것들 네. 바르면 그게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새살이 돋더라고요. 그것도 비싼 원리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빨리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 썩는 그 버거시병 같은 거 치료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절단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 절단하면 그 이상 다시 올라오진 않아요. 그것처럼 썩은 것,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빨리 버리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약으로다는 그것을 빨리 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뱀독이라든지 그 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에 의해서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뱀독의 생리활성 단백질인 포스폴리파제 A2는 염증과 동맥경화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독성학회 회원들은 뱀독 연구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뱀독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을 분리하고 이를 질병 치료에 필요한 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독성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김경찬 소장은 변변한 학위도 없이 평생 모든 것을 바쳐 뱀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뱀이 저희 인간에 비해서는 자생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BK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자생력이란 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실험은 뭐냐면 이 50마리 중에 한 20마리 정도를 저희가 골라서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지금 8시가 좀 넘었는데 내일 아침까지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 같으면 냉동실에 아마 영하 18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꽁꽁 얼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혈관이 터지고 그다음에 세포가 파열돼서 죽게 돼 있습니다. 동상을 해서 죽게 돼 있는데 뱀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김 소장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 냉동이 된 상태라도 자기 자생력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오늘 밤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처음 하는 실험일 것 같은데요. 맞죠? 맞습니다. 저녁 8시경 어두워진 거제도. 좀 있으시죠? 냉동실에 얼음이 뭐 지금 잔뜩 얼려 있는 그러니까 냉동 상태가 이걸 넣기 위해서 빼앗는 겁니다. 예 전부 다 꽁꽁 얼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못 넣겠습니다. 자, 지금 살아있는 게 보이죠? 지금 온도계입니다. 지금 영상 10도 정도거든요. 온도계가 어느 정도 내려갈지 한번 제가 온도계도 여기다 넣어 놓겠습니다. 지금 저녁 8시 18분입니다. 뱀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추위를 느끼는 듯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자, 문을 제가 닫겠습니다. 누가 혹시 와서 뭐 뱀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감시 카메라를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옆에다 작동시켜 놓겠습니다. 30초 단위로 찍히는 소형 카메라는 부지런히 감시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뱀들은 살아있을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걸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진짜 정말 살아있을까? 여전히 저는 살아있는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기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저께 뭐 계속 그 타임랩스 촬영하는 것도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8시 35분인데 그러면 어저께 8시 15분 정도 시작했으니까 12시간이 지난 겁니다. 12시간이 지났다는 건 그 사이에 글쎄요 살아있을까 정말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저께 테이블에 붙여놓은 거 제가 뱀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영하 14도 영도니까 이쪽에 영하 14도 제가 만져보기도 그런데 자,
한 번만 좀 만져봐 주실래요?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어우, 완전히 얼어. 지금 물진 않죠? 아 이거 완전히 얼어가 뻣뻣하잖아요. 이거 한 만져보세요. 완전히 이거 뭐 뻣뻣하잖아요. 어우. 지금 깜깜 다 얼어서. 이걸 잡아주세요. 오, 완전히 얼은 꽁꽁 얼은 깜깜 상태인데. 얼어서. 해동을 시키러 갑니다. 완전히 얼어버린 뱀들은 다시 살아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전 그리고 완전히 얼은 거죠. 얼지 않으면 손을 가이는 못 만집니다. 그렇죠. 큰일 나죠. 한 방에 가보는데 물리면 예. 꽁꽁 얼었잖아요. 어? 예. 한번 보세요. 소리 들립니까? 이 산놈 절대 이 소리 안 납니다. 얼으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딱딱하지. 얼어서 부서질 것 같던 독사들.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보입니까? 만지다 얼어가지고 몸통이로. 이 맹세 점사입니다. 점사 이것도. 어? 노란 액체. 김 소장의 비방입니다. 요건 내 절기에 내가 먹는 건데 다른 동물은 그게 온도가 많다고 해서 해동시켜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지요? 예? 알지? 이거는 내만의 비밀입니다. 근데 아니 비밀이신데 다른 동물도 이런 식으로 살릴 못 살지요. 사람이나 뱀만 가능합니다. 됐어. 자, 타는 거 타. 이거 보십니다. 물에 노란 액체를 섞습니다. 네, 자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액체가 섞인 물을 꽁꽁 얼은 뱀에다 뿌립니다. 이게 미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온도가 안 맞으면 일단 만일에 살아난다고 하면 이거 타임랩스로 지금 계속 찍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저희는 빠졌다가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1시간 정도. 그러면 이 카메라가 계속 기록을 할 겁니다. 뱀이 살아난다고 하면 이 감시 카메라에 그 과정이 빠짐없이 찍힐 겁니다. 구석에서 뭔가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놀랍게도 뱀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아까 몸시 바꾸네.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쭉쭉 움직였어요. 뱀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꽁꽁 언 상태에서 다시 생명을 되돌리는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김경찬 소장은 뱀들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여기 부어놓으면 참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무 곳에나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뱀들이 안락하게 다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부어놓으면 다 간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는 굴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뱀과 함께 생활해온 김경찬 소장은 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이 뱀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놈이 자 보세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약 8개월 동안 지금 뭐 과학부에서는 뭐 밝힌 게 뭐 4개월이다 5개월 이러는데 8개월입니다. 최고 장시간이. 8개월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여러분들 믿어져요? 믿기 어려워요. 그런 힘이 넘달리 있고 촌에서는 막 워낙 징그럽고 겁나니까
나트가 막 팍 쫓아보는 거요. 쫓는데 많지 뭐 동가리가 나무 바로 사망될 긴데 찍 째져가고 그냥 기 가니까 명은 뛰기 싫어서 처음에는 내장을 피를 흘리면서 내장을 지지 끌고 가는 겁니다. 나중 보니 이놈이 자체 치유가 돼가지고 살아노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스피트가 있고. 그 이야기는 뭐 창자나 이런 부분들이 잘렸다 하더라도 다시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놈들이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두 동가리 세 동가리 나서도 가죽은 질기니까 가죽은 붙어 있는데 빼는 동가리 나니까 이래 보면은 칙체지가 기가지를 못해. 그런데 군뱅이보다 더 늦은 스피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나중에는 빼가 저기끼리 붙어 가지고 스피트를 낸단 말이야, 정상적으로. 이게 바로 자생력이다. 개미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자생력이다. 근데 다른 동물들도 그런 없지. 그런 힘은 절대 없지. 인간은 뭐 당연히 없고요. 인간은 가장 약한 동물이고. 전 BK라고 불리는 비방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던 피부병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어디엔가 상처가 나면 주저없이 BK를 바릅니다. 그리고 바르면 어김없이 낫습니다. 심지어 무좀까지도 말이죠.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당연히 나은 사람들은 기적의 비방이라고들 극찬을 합니다. BK가 담겨있던 다 쓴 병을 버리지 않고 화상 등 상처가 생기면 병에 묻어있는 조금 남은 것이라도 쓰려고 합니다. 이게 소위 썩는 부위에 바르면 새살이 빠른 시간 내에 돋는다는 BK 원입니다. 제가 잠깐 비릿한 냄새가 나고요.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적화건선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박재곤 씨. 이제는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얼굴 좋으신데 지금은 몸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은 몸은 괜찮아요. 몸은 보이시죠? 예, 몸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 몸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은 몸이 그건 전 없네요. 예, 흔적만 좀 남아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예. 전혀 없는데 예. 다리도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고 예.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고 예. 몸이 튼튼해진 걸 느껴요? 예. 다른 뭐 술 말고 또 다른 걸로는 체력적으로나 이런 건 어때요? 체력적으로도 예전에는 직업상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상당히 저녁 때 집에 가면 좀 피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거 복용한 뒤로는 조금 덜해요. 그 피로감이 한결. 집에 와서도 뭐 그냥 편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다른 질병이나 이런 질병에 대한 그런 면역력 같은 건 어떤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는 잔병 치레가 또 없어졌어요. 잔병 치레 같은 거. 아, 잔병이? 예. 뭐 특히 1년에 한 번씩 앓고 있는 뭐 몸살 같은 거, 감기 몸살,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쑤시고 막 그런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예,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과수원을 운영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과일해주는 분무제와 비료 등도 박 씨의 피부에는 괴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소원이 있다면 목욕탕 한번 가보는 거였으니까. 사소한 소원이 목욕탕. 그렇죠. 자식이랑 목욕탕 한번 가보는 게. 근데 나왔을 때 기분은 되게 좋았겠어요, 진짜로. 그렇죠. 처음 아들 녀석들하고 목욕탕 갈 때는 진짜 이 사소한 거를 이제서야 해주는구나.
근데 진짜 못 가가지고 그렇죠. 등 밀어주고. 그렇죠. 등 밀어주고 등 받아보고 하는 게 진짜 피부병이 낫고 나니 다시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요. 발이 하나 있었을 텐데. 와. 이렇게 심해요? 이걸 거의 6년 가까이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 상태는 한 2년 정도 조금씩 번지고 원인이 뭐래요? 그건 자기들도 정확한 원인은 이야기 안 하고 지금은 좀 무릎 지금 깨끗하네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되네요. 진짜 가렵겠어요. 이걸 말로 표현 못하지. 지금 깨끗하지. 지금은 깨끗하네요. 스테로이드제를 처음에는 먹었거든요. 그걸 먹고 나니까 얼굴이 막 붓고 막 이렇더라고요. 이게 자 올라오네, 그렇죠? 예. 온몸이 다 그랬어요. 이건 다리네요. 예, 완전히 온몸이 다 그랬어요. 굉장히 손을 심한데. 댔다면, 이렇게 막 가려워서 손을 댔다면 정말 거북이 등받이처럼 이렇게 막 올라요. 긁으면요?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약도 이제 많이 줄이고 이제 거의 안 먹다시피 이 피부도 좀 잡혀가고 그랬어요. 정종숙 씨, 이제는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피부병은 피부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찬 소장의 비방은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웨이하이. 김 소장이 만든 노란 액체는 손영항 씨에게는 보배와도 같습니다. 这是哪个部位？这个都是。就这么点地是呢，就在这下这。 지금은 깨끗해진 피부. 복합성 피부 질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각질화돼 분리되는 괴로운 피부병을 앓았던 송영항 씨. 이제는 머리가 깨끗해졌습니다. 这个片子怎么样？你这样是希望撒播了，这能掉一点给他，能掉一点片。 등이 깨끗해진 겁니다. 이런 변화는 온몸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最后我都是挑就我撒扫，我撒扫那个皮。 본인도 놀랄 정도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비방은 먹고 뿌립니다. 起了磨刀是就是开始了磨刀大量的蜕皮，一步步的好。起药以后就是那磨刀子干到1个月以后，就开始那磨刀子细细的开始蜕皮了。蜕皮那磨刀子就是一步一步就好起来了。那时候也开始什么酱油了，那不像以前那样。 뉴욕 맨하탄은 번화의 상징입니다. 넘쳐나는 상업 광고와 분주한 사람들. 그 인파 속에서 우리는 박범식, 박용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 여전히 건강합니다. 옛날 그 젊었을 때 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다시 젊어지는 기분? 예. 그 에너지가 몸에서 이렇게 예. 뭐 솟아나오는 그런 느낌인가요? 예.
그리고 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이 뭐라 그럴까 그런 얘기 해도 되나? 이들이 매일 빠지지 않고 먹는 건 식물로 만든 노란 액체. 김경찬 소장의 비방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의 비상약으로 집안 곳곳에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방인 것 같아요. 그 신체가 좋아지는 걸 소위 이제 정신적으로 좋아진다고 느끼니까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소위 플라시보라고. 그런 효과는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진짜 좋아지는 게 느끼세요? 아니, 힘이 나니까요. 힘 없던 게 힘이 나니까 그런 좋은 건 없잖아요. 피를 맑게 하는데 힘이 훨씬 큽니다. 피가 맑다는 건 뭐 여러 가지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사람의 맞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생명 피 아니겠습니까? 피가 맑으면 절대 병이 들 수가 없다. 저는 그리 봅니다. BK 비방을 만든 김경찬 소장. 만일 이 비방이 김 소장 말대로 하늘이 내린 비방이라고 하면 왜 하늘은 하필이면 김 소장에게 이런 비방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김경찬 소장의 비극적인 삶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하늘은 김경찬에게 비극을 선사했습니다. 김경찬 소장의 청각 장애인 아버지는 어릴 때 기차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세 형제를 버리고 홀연히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생모가 여기 두동실에 대표다 놓고 새밤 자고 너가 더블로 올게. 그때 내가 나이가 6살 때니까 밤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생모가. 새밤 자고 더블로 온다는 사람이 아직도 더블로 온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부모를 그리고 하던 그 어린 소년의 그 마음이 지금도 그 애미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어린 김경찬은 부산의 복지원에서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먹기 위해 뱀을 잡기 시작합니다. 땅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형님은 김문차이라고 밀양에서 사실 뺑송인지 살인인지 모르고 그렇게 비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바로 위에 보르세이는 요 해금강 그 김차이라고 하면 그 해금강 일대에 관광 유람선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했는데 그 형님은 바다에서 또 운명을 또 그렇게 비운으로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경찬이는 부모의 행정안에 전혀 복 없이 태어난 아주 그 비정한 사람으로 태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님도 돌아가셨잖아요. 내 딸내미가 그 김이라고 그 참 명랑했는데 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면 그 또 명랑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글도 좀 잘 쓰고 참 명랑한 딸이었는데 아들 하나 따놓고 노트에 있다가 대학 마치고 그 아버지 옆에서 계속 있으면 참 그런 사고가 없어질는지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못된 놈들이 마산에 그 모텔에다가 3일씩이나 감금을 해놔 놓고 그 딸이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 나중에 그
그 주위에 그 관련돼 있는 자들한테 말아보니까 그 마약범들 이놈의 자석들이 소행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불행한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네. 그 이건 제 느낌이에요. 네. 그 불행함을 느끼면서 쭉 겪어오면서 거기에서 어떤 자연을 보는 눈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네. 이거 네. 뭐 표현을 그렇게 좀 땅꾼을 네, 네. 30년 가까이 네. 이걸 하시면서 남이 보통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랬죠. 그래서 자연을 접하면서 뭔가 그런 불행 속에 자연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그 대개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부모가 잘 뒷받침이 돼서 자기 자신이 이제 참 편케되면 자기 자신이 복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런 말씀을 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말이지요. 고통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극복이 됐을 때 부모님이 뒷받침돼 준 그 행복보다 훨씬 큰 맛이 좋습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지금은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내 그 지옥 같은 인생 그 참 난공불락 같은 지옥길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내가 익히고 내는 재주가 결국 이웃 사회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자부심도 느껴지고 거기에 참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서 가자! 어서라! 팥비 가자! 데려라! 어서라! 데리라! 이제는 비극의 주인공 김경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리고 즐겁게 살라 합니다. 웃음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모님은 건강하시죠? 사모님은 건강해 보시죠.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좀 나서서 BK 이거를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또 양병원을 또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 한의사 분들이나 또 제약사 이런 그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라도 이제 뭔가 김경찬이가 가지고 있는 저것이 맞구나. 예. 학술적인 정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성격이든지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이. 그 지금 양의 한의가 안 되는 중증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나섰으면 결론이 분명히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좀 손을 좀 내밀어 줬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국민을 대변해서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면서 살아온 김경찬 소장의 마음에 비방이 제대로 된 약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누가 뭐라 해도 자연을 흉내낼 수가 없다. 정말 멋져. 이 아름다운 뒤끝은 모든 것을 다 비운 것이다.